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전국 9개 주에서 유통된 달걀 2억여 개가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유급병가 의무화 등 뉴저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휘발유 값이 치솟고 있으며 시리아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뉴욕주도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유력해졌습니다. 뉴저지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40만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전국 9개 주에서 유통된 달걀 2억여 개가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이콜라이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등 전국의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세이모어에 있는 로즈 에이커 팜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드 카운티에서 생산된 달걀 2억여 개를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자진 리콜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리콜된 달걀은 컨트리 데이브레이크, 푸드 라이언, 선샤인 팜, 그리고 그레이트 밸류와 글렌뷰 등의 브랜드네임으로 유통되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9개 주의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등지에 공급됐으며 일부 달걀은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방식으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리콜된 달걀은 거포장 패키지에 공장번호 P-165와 함께 줄리안 날짜 011에서 102가 찍혀 있습니다. FDA는 이달 초 동부 지역에서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여러 명 보고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로즈에이커 팜이 근원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현재 환자는 22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프레시 푸드사의 포장 샐러드 8,757파운드도 이콜라이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유급병가 의무화 등 뉴저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주 상하원은 유급병가 의무화를 비롯해 재산세 기부 형태 납부와 진료비 폭탄 방지, 운전면허 등록 및 갱신 시 자동 유권자 등록 등 주요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필 머피 주지사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유급병가 의무화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일을 쉴 수 있게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로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용된 지 120일 이후부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할 뜻을 밝혔으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또한 재산세 기부 형태 납부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세법에 따른 세금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착오로 자신의 건강보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아웃 오브 네트워크 진료비 폭탄을 맞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휘발유 값이 치솟고 있으며 시리아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68센트로 한 달 새 15센트나 올랐습니다. 또 1년 전보다 28센트 인상되는 등 휘발유 값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비싼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연방정부는 일반 가정의 올해 휘발유 관련 지출이 전년보다 200달러 추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휘발유값 오름세는 더 급격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으로 중동 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휘발유세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이 난 판매세를 다시 7%로 환원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주의회는 휘발유세를 갤런당 23센트 인상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판매세를 6.625%로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당시 통과된 법에 따르면 판매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휘발유세를 내려야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도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유력해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2일 브루클린에서 열린 전철 현대화 사업 시찰 도중 행한 연설에서 인근 주들이 이미 마리화나 합법화를 했거나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마리화나 합법화가 불가피한 일임을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마리화나 합법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각 주들이 잇따라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올해 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영향을 분석할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입장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지사 선거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쿠오모 주지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배우 신시아 닉슨이 11일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인종 이슈로 부각시키는 영상을 공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화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뉴저지주는 필머피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곧 전국에서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인 의류업체인 포에버 21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포에버 21을 상대로 조아라 하미드 볼덴과 알리 콘라드 오브라이언 등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에버 21은 미국 내 일부 매장에 POS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킹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 원고는 소장에서 포에버 21이 고객의 결제카드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정보 누출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도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포에버 21이 2015년 암호화 기술을 도입했으나 일부 매장 계산대에서는 이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에버 21 측은 지난해 고객의 카드 지불 정보를 해커에게 노출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얼마나 많은 매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집단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많은 지점이 영향을 받았으며 해커는 카드 번호와 만기일, 인증 코드, 소유자 이름 등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에버 21은 LA에 본사를 둔 의류업체로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창업했으며 4월 현재 세계 57개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온라인판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경고성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15일 온라인판에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경고성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비교적 잘 참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뮬러 특검과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주변 참모들에게 이들의 해임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뉴욕타임즈는 우려스럽게 바라본 것입니다. 사설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과 헌정 질서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것이라고도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뮬러와 로즌스타인 중 누구를 겨냥한 어떠한 행동도 참지 않을 것이며 뮬러의 해임은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만약 특검 수사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든다면 그는 자신의 주위를 감싸는 의심의 구름을 떨쳐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더 짙게 만들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시민이다. 무죄 추정과 다른 보호 장치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법적 조사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40만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주 드림액트는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원의 벽에 번번이 좌절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화당과 협력했던 독립민주 컨퍼런스 의원 8명이 IDC를 해체하고 민주당 합류를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24일 실시되는 뉴욕 주상원 브롱스 32선거구와 웨체스터 카운티 3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주상원은 총 63석 중 민주당이 32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지난 2월 주하원을 통과한 주상원 표결을 남겨둔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은 사실상 입법이 확정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과 협력하고 있는 심차 펠더 의원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따라 드림액트의 앞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은 뉴욕주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신분에 상관없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신임 대표 상임의장으로 임마철 씨가 선출됐습니다. 이날 조병창 대표 상임의장의 추대로 선출된 임 신임 의장은 조 대표 의장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한국 정세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임 대표 상임의장 선출은 김영윤 공동의장의 동의와 김정광 상임의장의 제청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기존 상임의장이었던 김정광 의장 등 5명의 상임의장들은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영윤, 이상호, 유시연, 장민아, 박면수, 하워드조, 그리고 이윤희 공동의장이 상임의장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날 의장 선출은 민하협 2018 의장단 정기회의에서 진행됐습니다. 제12회 부동산 박람회가 4년 만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재미 한인부동산협회가 주최한 제12회 부동산 박람회가 퀸스 소재 뉴욕 한인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60여 개 협력업체가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각종 부동산 세미나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부동산 박람회에는 500여 명이 방문해서 부동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뉴저지 뉴욕 일원의 한인 부동산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특히 뉴저지 포트리에 본사를 둔 실랜드 부동산의 제주도 서귀포시 콘도 분양 상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실랜드 리얼티에서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하는 제주도 프로젝트를 또 뉴욕 시민들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실랜드 부동산은 포트리웨 한인타운의 중심인 펠팍과 뉴욕 맨해튼에 지점을 오픈하는 등 급성장을 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주최한 재미 한인부동산협회 이동형 회장은 이민 1세들이 일군 부동산에 더해 이민 후세들도 더 많이 미국 내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4년 만에 다시 부동산 박람회를 열었다면서 한인들도 미주류 부동산계에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뉴욕 동포들의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음악회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를 위한 미주 동포들의 움직임으로는 처음입니다. 이날 공동주최 측인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적같이 찾아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호 뉴욕 평통회장은 작은 시작이 큰 불꽃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 평통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동포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4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있던 흑인 남성 2명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체포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공유되면서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공분이 확산됐습니다. 체포된 흑인 남성 2명은 무혐의로 즉각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의 케빈 존슨 최고 경영자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필라 경찰 측은 스타벅스 직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 2명이 화장실을 써도 되느냐고 물어와 상품 구입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한 뒤 매장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불응하자 직원은 무단 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경찰들은 3차례나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아 결국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펠팍 브로드에비뉴 선상 한인델리에서 절도범이 금전 등록기를 통째로 뜯어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새벽 2시 35분경 괴한이 브로드에비뉴 선상의 JC 리커앤델리에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도구를 이용해 1분 10초 만에 금전 등록기를 뜯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입문 유리 교체 비용과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등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퀸즈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 형제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3시 45분경 리치몬드 힐 130가에 있는 나이트클럽 로즈가든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28세 남성이 상대방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머리와 다리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이웃 주민들은 나이트클럽에서는 항상 다툼이 발생하는데 보안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시설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중에 내린 폭우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저지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 경보가 발령된 곳은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뉴욕의 퀸스 카운티 등 12개 카운티입니다. 경보가 발령된 곳에는 오후 한 차례 더 비가 예상되며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대피할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뉴저지주 석세스 카운티 버논에 사는 리차드 왈이 지난달 30일 터진 5억 3,3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잭팟 주인공으로 밝혀졌습니다. 13일 트렌턴의 주 복권국 사무실에서 열린 당첨금 전달식에서 왈은 직장 때문에 지난해 7월 미시간주에서 뉴저지로 이주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산 복권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며 주변을 위해서도 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왈은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해 세금 공제 후 1억 7,5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한인 최초의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당선에 도전하는 크리스정 시의원과 동반 승리를 노리는 우윤구 원유봉 펠팍 시의원 후보가 주민과의 만남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펠팍 뉴저지 장로교회 1층 신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들 후보 측은 선거에 나서면서 펠팍 발전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밝혔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과 더 가깝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마트와 뉴욕 라디오 코리아, 더 차이나 프레스가 오는 6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인 대회는 6월 2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뉴저지주 리치필드 오버팩 카운티 파크 원형극장에서 열립니다. 그림 대회의 주제는 당일 공지되며 참가 접수, 시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주 H마트 전 매장 내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8대 회장 양호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제 전두환 정권 탄생을 통해서 같이 이제 출범된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출범 배경 탓에 이제 평통 무용론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재임 기간 중에 그럼 이제 뉴욕 평통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사업을 또 전개하실 계획인가요? 군사독재 시절의 평통은 뭐 거의 철저하게 관변단체였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그냥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던 시절에 10년 동안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그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난 한 9년 정도 또 과거로 그 회귀해버린 것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출범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진일보한 형태로 통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한국의 경우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시민단체들의 통일 담론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동포사회 내에 있어서 그동안 다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소극적으로 표출되었었던 통일의 담론을 동포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와 우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곤 하는데, 이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한인 사회를 단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영희 선생님이 그 쓰신 책 중에서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쪽 날개만 있으면 사실은 그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대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경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으로써 서로 자기를 뒤돌아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보수와 진보건 개인의 성향 차이입니다. 미국도 아시다시피 좀 더 보수적인 공화당과 조금 더 진보적인 민주당, 이 두 개 사이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건 굉장히 그 건강한, 저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 건강한 형태의 그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립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평통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지금 솔직한 얘기가 한반도에서부터 떨어진 그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 동포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혹은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혹은 건전한 그 납세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공공외교입니다. 정부 간의 그 공식적인 외교 말고 민간인들이 그 자기의 해당 거주국에 있어의 정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저 한인 사회에서는 약 한 30년 동안 그 공공 외교의 형태가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그 동포들의 후원, 사실은 이게 그 공공 외교였습니다. 근데 과거 30여 년 동안의 그 미국 정치가들과 그 동포사의 관계는 어떤 특정한 지향점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지한 거가 대부분이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동포사회 여러 군데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후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야지 민족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그래야지 가까운 미래가 됐든 혹은 먼 미래가 됐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나 그 무력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그리고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동포들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출신의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역설하고, 그들이 그것에 공감해서 혹시 지금 현 행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의회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들을 동포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통이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앞장을 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주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희 평통이 이제 과거에와는 다른 활동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번 경우에는 그 동포 대중들을 상대로 한 통일 담론의 확산을 위한 그 교육적인 목적의 사업에 저희가 치중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대중 강연입니다. 한국에서 오시거나 혹은 미국에 있거나 한인이거나 하는 외국인이거나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그 강연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 동포 대중들이 바로 그런 문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려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동포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데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현실적인 정세가 어떻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양호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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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